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8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플러스 1.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와 코스닥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1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하였고, 매수 규모는 약 683억 원입니다. 거기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무려 6,100억 원 이상 순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순매수했는데, 매수 주체는 단타의 제왕인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하였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9,680억 원을 순매도하였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내일은 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 지수는 플러스 0.13%로 시작이 되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하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 0.64% 상승으로 출발했고,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 전환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제 비트코인 시장이 20%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말 내내 하락장이 계속되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하락을 하였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20%에서 30% 이상 매일 하락했으며, 8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4천만 원도 붕괴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무려 3%대 하락이 나왔으며, 한국의 코인 관련주도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젯밤 코인 시장은 정말 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이건 코인 지수인데, 양쪽의 코인 지수가 무려 10% 이상 급등이 나왔고, 3천만 원대가 붕괴가 되었던 비트코인도 다시 한번 4,5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는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전미활동지수인데 0.24%가 집계되었어요. 시장 예상치는 1.71%였으나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고, 덕분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1.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으나, 최근에 공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보통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은행주라던가 증권주가 상승을 하고,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락을 하는데, 어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크루즈 여객선 업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6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미국의 항공업체 델타 에어라인은 무려 2.12%가 상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제조업체죠. 이 회사는 비트코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라가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떡나가고 있는데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상승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지난번 테슬라처럼 액면 분할을 실시하고 액면 분할 후에는 다우지수로 편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의 기술주들은 대부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다우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어제도 보시면은 플러스 4.1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플러스 2.7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저렇게 미국의 반도체 업체 두 개가 상승을 할 경우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2%나 상승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을 하면서 아침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순 매수하러 들어오겠죠. 삼성전자의 아침에 시간의 매수 잔량을 보시면은 12만 1000주 정도가 매수 대기 물량으로 남아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장전 매수 대기 물량이 4만 2000주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영상부터 지난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의 공매도 탑10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또 79,0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난번에 8만원대에서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이 되었고 8만원만 넘어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공매도가 쳐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지만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잘 알 수 있겠지만 아침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순 매도하였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매도하니까 갑자기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외국인은 장 초반에 순 매수하는 걸 보여주고 결국에는 순 매도로 전환되는 걸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항공과 강원랜드를 순 매수하면서 결국 코스피는 순 매수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 한국 지수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 종목이 1000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200종목대 어제와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294종목, 하락 중인 종목이 무려 1066종목이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상승했는데 한국 증시만 하락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아시아 증시가 전부 이렇게 상승을 했고 한국 증시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가 제기된 다음에 공매도를 무려 10조 원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4,983억 원, 약 5천억 가량의 공매도를 또 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에 집중 포화를 맞은 종목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등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현대자동차 23만원만 되면은 공매도가 이렇게 급증을 하는데 오늘도 공매도 대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침에 23만원 딱 터치하고 시작하니까 바로 빼버리더군요. 와, 이거 너무하다 진짜. 주가가 23만원만 넘어가면은 그냥 바로 던져버려요. 자, 그리고 또 공매도가 많은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우린 단순한 위탁 생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백신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는데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죠. 아침부터서 백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핫하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모두 다 급등했는데 공매도가 많아서 그런지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죠. 아니 오늘 코스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결되어 있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44%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등이 못 나왔어요. 물론 아침에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고 백신 관련주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건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 다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고 아침에 하락세를 보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장중에 셀로메드가 아이진과 MOU를 체결해서 mRNA 백신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뉴스를 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런 뉴스가 있죠.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인 회사끼리 MOU를 체결하거나 혹은 그 회사를 인수한다. 소액 투자주주, 투자주의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는 점화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한가를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기업에 인수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적자 회사가 흑자 전환. 그리고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처럼 적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된다면 흑자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에 상한가를 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한국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폐 직전인 회사들이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떠요. 예를 들면은 경남제약을 라이브플렉스가 인수한다라던가 소리바다가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국엔 뭐예요? 다 뻥이에요. 그냥 주가 빵 띄워놓고 여러분들 돈 가로챈 다음에 상장 폐지. 소리바다 얼마 전에 뭐 인수돼가지고 흑자 달성 기대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상폐 심사 올라갔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건 여러분 제 영상에서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소리바다 한 10년 전에는 삼성전자하고 뭐 MOU를 체결한다, 뭐 인수한다, 뭐 이런 찌라시도 돌았었는데 다 뻥이었고, 이번에도 뭐 어디가 인수한다 이렇게 찌라시 띄워놓은 다음에 주가를 상한가 2방이나 보내놨다. 근데 이거 들어가다가 여러분 개털된다, 이런 건 존버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적자 회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폐 심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달리 엄격한 심사 기준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상폐될 가능성이 높다. 제발 들어가지 말라. 이 종목도 정말 열사처럼 외쳤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 상폐 직전인 회사들이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공시를 띄운 다음에 상한가를 갑니까? 25일 금강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은 EV 첨단 소재가 우성 코퍼레이션 경영권 지분을 310억 원에 취득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간 액트와 세화 IMC가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인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식을 받아서 경영권을 인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저런 뉴스 띄워놓고 이렇게 상한가 막 보내놓는단 말이에요. 급등시켜놓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상장 폐지 되기 직전인 회사들이 한탕 해먹으려고 저런 공시 띄우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3월 달에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 회사의 상폐가 되려는 회사들이 자꾸 사명을 바꾼다. 왜냐하면은 자꾸 작전을 치는데 자기네 사명이 거론되면은 작전을 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름을 바꾼다. 자, 유니더스는 바이오제네틱스로 사명을 바꿨었고, 그 다음에는 경남 바이오파마라고 또 이름을 바꿨었죠. 상호를 벌써 3번이나 바꿨어요. 이 콘돔 회사가 자꾸 앞에다가 바이오라는 단어를 넣어서 바이오주처럼 보이게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경남 바이오파마가 이름을 또 바꿨어요. 이번엔 블루베리 NFT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여기서 NFT 하면은 코인 관련주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콘돔 제작사입니다. 경남 바이오파마가 또 사명을 바꾼 이유는 이번에는 코인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가 급등을 하니까 코인 관련주처럼 보이려고 또 사명을 바꿨어요.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이진 같은 경우엔 여러분 기술 특례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은 상폐가 안 되지만 2019년도에 상폐 특례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이 종목 재무제표 보세요. 단 한 번도 흑자 달성이 한 적이 없고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매년 마이너스. 연간 8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만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고 있고,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30억 원 미만으로 기록될 경우에는 상폐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종목이에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제약과 바이오 종목을 이야기했었죠. 저거랑 재무제표가 똑같았습니다.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다리 식구 치료제를 만든다, 러시아에서 개발팀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만 식약처에서는 코다리 식구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3상을 퇴짜를 놨고, 셀마 테라퓨틱스는 3월달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라는 판명을 받아서 현재 상폐 심사를 앞두고 있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다?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다, mRNA 백신을 개발한다, 요딴 헛소리를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다 셀로메드 역시 상폐 기로에 놓인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거래 정지도 됐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어떻게든 띄우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폐 기로에 놓인 회사 둘이서 만나서 MOU를 체결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셀로메드하고 아이진이 협업을 통해서 백신 원자재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뭐야? 이거 주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고 유상증자를 하거나 혹은 분명히 추가 상장할 겁니다. 전환사채라던가. 보세요. 지난번 상한가 갔을 때 셀로메드 전환사채 발행. 아이진 역시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전환사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죠. 뭐야? 5월 25일이면 오늘 아니야? 미친놈들. 올리자마자 또 전환사채를 발행했네? 여러분, 이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작전 천국입니다. 적자회사 둘이서 만나가지고 MOU를 하고 적자회사끼리 무슨 인수를 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이진 같은 경우엔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3일 거래 단일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세력 애들이 털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잠깐 뿅 띄운다고 해도 얘네들 다 먹튀하고 나릅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으면은 단일가에 걸려서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말면 안 되니까 상한가 직전에 다 빼버리더군요. 아니, 오늘 장중에 얘네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웃기더군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자마자 상한가가 다시 풀렸고, 동시호가 때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이현제약이 상한가에서 만약에 100원만 더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3일 단일가에 들어가요. 그럼 어제 세력들이 상한가를 가도 절대로 3일 단일가에 안 걸릴 수 있는 가격까지 일부러 뺐다라는 얘기인데,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재료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모더나 백신을 들여오니까 나중에 정부에서 기업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축할 경우에는 이현제약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레포트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수급 주체를 보시면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고 개인은 오늘 매도했죠. 아니, 이게 정말 너무한 게 세 종목 다 비슷한 시간대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는 게 스펙주라던가 우선주라던가 품절주 그리고 작전주 빼고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오늘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는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같은 이런 투어, 여행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 4.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모두투어 역시 4.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이 영상에서 분명히 엔터주를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죠. YG엔터라던가 JYP, SN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도 강하고 또 반등 나올 때도 세게 나온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4.60%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빠졌을 때는 분명히 잡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와,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갭이 뜨고 출발하더군요. 역시 와, 이런 종목들은 양봉에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고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들어가야 돼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5만원이 돌파되면서 종가는 플러스 1.9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엔터주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 기관이 연일 양매수고, JYP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SM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예요. 물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라서 공매도가 가능한데, 뭐 수량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만주에서 3천주 정도가 공매도가 되고 있고, 공매도가 시작된 날에는 10만주 정도 공매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직 JYP 고점까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데까지 꼬신 다음에 공매도 더 친 다음에 던질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양봉에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조정 줬을 때 이런 데서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그렇게 잡아야지, 여기서 그냥 양봉에서 종가 베팅 때린다? 그럼 이렇게 빠져요. 3일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빼는 이유가 뭐다? 신용과 미수를 떨궈야 되죠. 신용과 미수를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신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신용 쓴 애들을 다 털어버려야지 주가가 쉽게 올라가겠죠. 미수를 쓴 사람은 3일 뒤에 다시 갚아야 되니까 털어버리죠. 그래서 신용과 미수를 이렇게 3일 동안 털어버리고 다시 올리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갑자기 또 코인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오늘 코인 시장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나스닥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시 급락이 나오면은 나스닥도 하락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코인 관련주
급등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코인이 전날에 급등해가지고 코인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전부 다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종가가 어떻게 됐다? 죄다 음봉 마감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아침에 얼마였나요? 19.7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7.10%로 마감.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12%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역시 오늘 아침에 보시면은 플러스 8.5%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0.69% 마감.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8%. 여러분, 코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낸스 차트, 이 차트를 띄워놓고 매매를 하셔야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코인 관련주 매수하시면은 장중에 무조건 하락해요. 자,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한전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길 뚫어야 돼요. 여길 뚫지 못하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빼버리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은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판단력이 정말 빨라야 됩니다. 지금은 또 지수가 3200 근처까지 가면은 내일 또 금융투자가 매도할 수가 있어요. 한전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수했던 매수 주체가 누구죠? 단타의 제왕 투신과 금융투자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연기금도 있지만 얘네들이 만약에 던진다면은 지난번과 또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얘네가 연일 매수가 들어오더니 여기서 다 던지고 나가고, 이건 지수적으로도 똑같죠. 코스피를 3200 근처까지 꼬셔놓고 매도. 지난번에도 여기서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 이때 코스피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한국 지수가 3200포인트 근처에 가니까 빠지고, 이번에도 내일 또 개인 투자자분들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했네? 이제 한국 지수가 3200포인트를 돌파할까? 내일 따라 들어가면 또 매도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안 되겠죠. 코인 시장이 떡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별로 반응이 없고, 유럽 증시 역시 지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다? 그거는 오늘 종가 베팅을 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중하권 증시가 개장하는 10시 반부터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래요. 지금 섣불리 들어가면은 장 초반에 띄워놓고 외국인이 오후장에 매도해버려서 갭 띄워놓고 하락,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종가 베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장중 매매 너무 위험해요. 막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을 급등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튜버 분들이라던가 주식 생방송 하시는 분들이 매매하는 게 있어서 시청자들이 들어와서 그 종목이 오르고, 그런 분들이 손절하고 나가면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안 들어오고 소외주라서 그냥 존버해도 다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안 들어오는 정상적인 종목, 시가총액이 높고 상패 걱정이 없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해보는 게 어떤가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리가 매우 좋았습니다. 3만원을 지지해주나 안 해주나 잘 봤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3만원이 지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내리면서 대한항공이 빠진 거고 수급이 이탈이 되었나? 아니요. 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도하면서 내린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세요. 분명히 프로그램으로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었고, 어제 창구도 외국인 투자자 창구가 있었기 때문에 투심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심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어제는 매도를 한 거죠. 하나투어를 어제 못 들어간 게 정말 좀 아쉽긴 하더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빠졌을 때 잡는 건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이 돼서 장중에 매매를 해볼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결국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음봉으로 빠지면은 종가에 베팅을 하자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제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버스라던가 비트코인 숏이라던가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주식 현물,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테슬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칠 때가 됐네요. 테슬라가 어제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4.40% 상승이 나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600불이 넘어가면은 인버스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인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코인 쪽에 좀 돈이 많이 쏠려서 테슬라 인버스 넣을 돈을 코인에다 넣어버리느라고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좀 테슬라가 한 번 더 올라와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테슬라는 상승 중이네요. 야, 얘가 아싸리 그냥 한 610, 620 이런 데까지 가주면은 제가 정말 먹을 수 있을 그럴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일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 위에서 저는 곧버스를 때리고 싶은데, 코스닥 지수는 여러분 곧버스 없는 거 아시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코스닥 지수 곧버스 있었으면 이날 얼마를 먹었을 거예요? 최소 3% 이상 먹을 수 있잖아요. 1.79%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코스닥 레버리지 2배는 있어. 근데 곧버스는 없어. 이렇게 보시면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서 오늘 만약에 인버스가 아닌 레버리지를 샀으면은 3%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도 있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가 있어도 움직임이 너무 둔화가 된 상황이라서 얘는 곧버스를 때려봤자 그렇게 크게 못 먹어요. 그리고 여행, 레저, 스포츠 관련주 중에서 호텔 신라는 너무 느리더군요. 다른 여행주들은 다 4% 올랐는데 호텔 신라는 2.8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오늘은 별로 없었고, 보시면은 1.5% 먹는데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다른 면세점 관련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1.16%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파라다이스 호텔 관련주죠. 플러스 2.70%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얘는 무슨 가두리 양식장이야.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더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틱 뛰기에서는 이 종목 절대 수익 안 납니다. 3틱 이상 올라야 되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장 속보를 보시면은 이게 시간대별로 나온단 말이야. 시간대별로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거 많이 샀다? 강원랜드 짱이었습니다. 강원랜드 한번 보세요. 짠, 플러스 6.65% 상승.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가는데 얘도 파라다이스랑 똑같아요. 11시 반부터서는 그냥 한 틱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렇게 계속 가두리 양식장을 치는 거는 매집하려고 그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진짜 질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양봉대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연속 내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언제 들어가야 될까? 답은 간단하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최소 4일 뒤에 들어가면은 한 2, 3일 기다리면 이렇게 반등이 뾰로롱 하고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여기 일주일 기다리고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내일 또 분명히 찌질찌질하면서 뺄 거야. 4일 정도 뺀 다음에 이쪽에서 그 다음에 뿅 올라가주면 좋은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막 3200 올라가고 그럴 때라면은 갈 수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 종목도 가지 못할 거예요. 한번 들어갈 때 먹으려면 진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뒤, 거래일수로 5일 뒤에 매매를 하셔야 돼요.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야 돼요. 종가 베팅. 장중에 들어가면은 먹을 구간 없습니다. 아침에 이때 빼고. 저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리게 만든 다음에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게 주식의 정석인데, 아니 CGN은 오늘도 내리네? 어제도 내리고? 아니 이 종목은 도대체 사람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리게 만들까요? 공매도 순위 코스닥 탑10 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안 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얘는 어제처럼 지수가 내릴 때도 내렸고 오늘같이 지수가 막 1% 이상 오르는데도 내리고 답이 없어요. 아니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1%나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니 그런데 CGN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어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76%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답은 나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매도 상위 탑10에 있죠. 현대차 공매도 상위 탑10에 있죠. CGN 코스닥 공매도 순위 탑10에 있죠. 삼성전자 역시 공매도 순위 1위. 공매도 탑10 종목들은 일단 걸으세요. 지수가 오를 때도 내리고 지수가 내릴 때도 내리고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깜짝 놀랐던 거, 반도체주 왜 이렇게 안 가죠? 아침에 분명히 갭은 다 떴어. 근데 종가 직전에 보니까 다 마이너스야. 아니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막 급등을 하고 코스피 지수가 급등이 나올 때 전혀 못 따라가요. 어제 같은 경우엔 지수가 내려가지고 그래 내렸다고 쳐. 근데 오늘은 뭐야? 아침에 2.15% 시초가에 잠깐 상승시켜놓고 그냥 바로 쭉 빼버리는데, 와 진짜 반도체 답이 없더군요. 물론 반도체 관련주는 이미 시세를 많이 줬죠. 거의 뭐 한 달 넘게 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을 주는 거니까 조정을 앞으로 좀 더 줘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려면은 그 반등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반등 자체가 안 나오네요.
아니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를 잘 안 건드리는데 와 정말 미치겠더군요. 자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 일자리 관련주 윤석열 씨 테마주죠. 오늘 17.77%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13.59%로 마감.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5,500원이 깨지지 않을까 지지해줄까 이거 보려고 여기서 잡으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까지 보내지도 않고 여기 위에서 그냥 쭉 올려버리더군요. 와. 윤석열 씨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윤석열 씨 지지율이 올라옵니다. 무조건 윤석열 씨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재명 씨가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윤석열 씨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오늘 같은 날 상승을 했죠. 오늘 보시면 일자리 테마주 아시아경제와 아이비기명 전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아시아경제는 단타의 저항 메릴린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서 내일 아침부터 아마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5일 연속 매집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빵 뛰어. 그리고 바로 먹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등주라서 반등폭이 당연히 위즈코프보다 낮죠. 위즈코프가 10% 이상 급등을 해도 5%밖에 상승을 못했고 아이비기명은 3등주라서 아직까지 고점을 향해 가려면은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고점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고 작전주라서 작전이 들어올 때만 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78%가 상승했으나 종가는 8.03%. 고점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9%죠. 그리고 미국 송유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렇게 17.65% 상승을 했고 2등주인 흥구석유 역시 8.74% 상승을 했었으나 종가를 보시면 참 처참하죠. 플러스 4.02% 상승 마감. 장중에 21.36%까지 상승해서 상한가를 가나 아니면 안 가나 가나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다리신 분도 많았겠지만 얘는 윗꼬리 전문가입니다. 상한가를 거의 못 말아요. 20% 이상 급등했다 그러면 익절하고 무조건 나가야 돼요. 상한가 가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흥구석유 역시 보시면은 오늘 플러스 4.11%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12.23%나 상승했지만 얘도 윗꼬리 전문가예요. 아침에 급등할 때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물려요. 보통 윗꼬리가 잘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으로 잡아야지 장중에 들어가서 손실 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장중에 급등해도 저는 별로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지만 꼴등주는 반등이 너무너무나 적죠. 사마알루미늄 4등주입니다. 이 종목은 플러스 0.85%로 마감이 되었고 개인만 매수했습니다. 이미 시세가 끝났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이때 여기는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기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가 그냥 다 깨졌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에서 여러분 꼴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제일로 빨리 깨지고 1등주, 2등주는 탈출 기회를 주는데 4등주는 아예 탈출 기회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1등주만 하시고 1등주가 상한가를 갔다면 어쩔 수 없이 2등주를 하는 게 맞지만 3등, 4등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적자회사끼리 사업하는 종목은 조심하도록 하세요. 적자회사가 적자회사를 인수하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돈 없는 회사가 어떻게 돈도 없는데 회사를 인수하나요? 이런 종목들은 인수한다고 합병 찌라시를 낸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감자를 진행해서 대표이사들이 먹고 튈 가능성도 있어요. 언론사에 찌라시를 부탁해서 작업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전보도 하지 마세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상폐됩니다. 자, 두 번째, 코인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스닥은 비트코인이 폭락할 경우에는 같이 따라가고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주식도 있죠.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혹은 테슬라 이런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다 마감이 된 다음에 코인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 번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한동규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